반갑습니다. 국내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4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강의의 주제는 한국 내 고려인 사회의 한국어 문제입니다. 한국 체류 고려인 모두가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한국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을 한국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고려인의 제일 언어가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알타이어인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일본어 배우는 거하고 한국인이 영어 배우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영어보다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어는 알타이어이기 때문에 우즈베크인이 고려인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빨리 습득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즈벡, 까자크, 키르기스, 투르크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는데 유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구사를 합니다. 배울 때 우즈베크어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고려인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 고려인한테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고려인이 제일 언어로 구사하기 때문에 영어 습득은 또 빠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무시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 체류 고려인은 입국 초기에 NGO 단체가 개설하는 한국어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자의를 갖춘 한국어 강사가 부족해서 고려인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전문적인 강사가 강의하는 것하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인이 한국어를 강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NGO 단체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과정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고려인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수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외국인 교육 경험이 많은 한국인 강사가 고려인에게 한국어 기초를 강의한다면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죠. 어떤 외국어든지 기초입니다. 또 발음, 기초적인 문법 이런 것이 제대로 고려인이 이수를 해야 사실은 중급,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로 이제 주말에 되겠죠. 아니면 일을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든지 이러한 시간에 NGO 단체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고려인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NGO 단체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는 점점 고려인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녀와 부모의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선일초등학교 학생의 80%가 고려인 자녀들입니다. 한국인 학생이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아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 자녀들은 수업 시간 외에 러시아어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한 반에 20명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다수가 고려인 자녀들입니다. 고려인 학생들입니다. 근데 한국인 선생님은 한국어로 수업을 하십니다. 수업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러시아어로 대화할 겁니다. 오히려 한국인 학생이 많고 고려인 학생이 소수이면 고려인 학생들이 더 빨리 한국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려인 학생과 어울리게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교우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한국인 학생과 고려인 학생 간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인은 다른 외국인들처럼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포나 외국인들과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쁘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하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만 하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다른 외국 국적 동포들과 교류하는데 아주 폐쇄적입니다. 그 이유는 고려인 자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안산을 가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중국 동포 조선족도 있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조선족과 사실 대화하기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외국 국적 동포들, 영어로 대화하기 또 힘듭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 떼꼬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려인을 위한 카페와 식당이 많습니다. 고려인 대부분은 퇴근 후에 저녁에 이곳에 와서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고 안산의 여러 지역에 있는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마치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들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타운 여기에 가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려인 자녀들이 좋아하는 K-팝, K-드라마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어 습득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돌아옵니다. 학교를 마친 고려인 자녀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인 자녀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방과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고려인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